외신들의 다양한 헤드라인 8가지 만나보고 오셨습니다. 이어서 저희 추동원 기자와 더 많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이슈 가져오셨을까요? 네, 올해 내내 뜨거운 이야기, 바로 금융주 이야기를 좀 해볼 건데요. 중소형 금융주들이 굉장히 큰 위기를 만들었다면 대형주 은행들이 조금 좋은 모습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좀 시작을 버텨줬는데요. 그래서 마켓워치의 헤드라인을 이렇게 뽑았습니다. There was no crisis for JP Morgan. JP 모건에게는 crisis, 위기는 없었다라는 제목입니다. 본문에서는 posting a blowout 52%. 본문에서 사용한 이 blowout이라는 단어는 확 터졌다라는 의미로 쓰이곤 하는데요. JP모건의 순이익이 무려 52%나 증가했다라는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킥박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은행주들의 실적이 좋게 나오자 은행주들에게 훈풍이 돌았습니다. 시티그룹은 4%,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3.36% 올랐습니다. JP모건의 실적도 세부적으로 살펴보실까요? 우선 순이익은 52%나 증가했고요. 매출 또한 25% 올랍니다. 주목할 만한 건 여기서 예금입니다. 예금이 37억 달러에서 이번에는 2.4조 달러까지 단위 자체가 바뀌었다는 점입니다. 그림 함께 보도록 하죠. 예금표입니다. 지난 녹색일수록 예금이 크게 증가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연준에서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면서 분홍색으로 조금씩 바뀌었다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예금이 오히려 감소하는 추세였다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SVB 사태를 전후로 상황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다시 정리를 하자면 SVB 사태 이전에는 JP모건에서도 예금이 스물스물 빠졌다가 SVB 사태 이후로 예금이 거의 2조 달러가 늘은 겁니다. 당연히 JP모건에게는 좋은 일이고 호실적의 바탕이 된 거죠. 다음 그림 함께 보도록 하죠. 그 덕에 JP모건의 주가표 한번 보시면 무려 7%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다음 차트 보도록 하죠. 그런데 문제는 기사의 본문을 아래로 내려가면 대형 은행들의 장밋빛 실적이 모든 것이 좋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라는 표가 있습니다. 경고장을 내민 건데요. 그 바탕이 되는 두 인물의 말, 시장은 주목을 했습니다. 다음 그림 보도록 하죠. 우선 많이 보신 인물이기도 하죠. JP모건 CEO 실적이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과 고금리 연장 가능성에 대비하지 않는 투자자들과 기업들은 그 대가를 앞으로 치르게 될 것이다라고 경고를 합니다. 다음 분도 보도록 하죠.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 레리 핑크 CEO도 동일한 관점에서 바라봅니다. 물가 상승이 좀채로 떨어지지 않을 것이니까 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에 불가피하고 시장도 앞으로 더 스트레스를 받을 거야 라고 합니다. 기자님, 은행들의 실적 잘 나왔죠. 그런데 아직까지는 또 은행들의 중심에 있는 전문가들은 미래를 다소 부정적으로 경고장을 내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역 은행들의 상황이 좀 다르기 때문인가요?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습니다. 금융권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인상되면서 사실 긍정적이에요. 왜냐하면 금리가 올라가면 예대금 마진이 올라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가만히 있어도 돈을 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과 달리 거시경제 위기 때문에 금융권에도 좋지 않은 분위기가 형성이 됐었고 그 결과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과 같은 중소형 은행들의 파산이 결국엔 금융권을 뒤덮었습니다. 자, 그로 인해서 이번 1분기 대형 은행주들도 어려울 것이다. 금융주의 진정한 위기가 올 것이다 라는 우려가 많았었는데요. 이러한 우려를 보기 좋게 이겨낸 것이 바로 이번 실적들의 결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JP모건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제이미 다이먼이 최근에 이런 이슈들, 성추문 이슈에 좀 연루되기도 하면서요. 어려움이 계속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분기에는 좋게 잘 마무리되는 분위기입니다. 자, JP모건의 1분기 순이익은 126억 2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전년 동기가 82억 달러였는데 그보다 52%나 늘어난 셈이죠. 즉 실적이 잘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당 순이익입니다. EPS 같은 경우에도 4.1달러로 시장의 전망치인 3.4달러보다도 훨씬 좋게 나왔습니다. 즉 JP모건이 우려한 것과 달리 더욱 좋은 성적을 내면서 시장에는
대형주의 은행주, 대형 금융주는 정말 위험하지 않았구나라는 신뢰를 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분기 매출도 지난해 동기보다 25%나 증가한 383억 5천만 달러로 많은 긍정적인 힘을 줬습니다. 자, 특히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예금이 많이 늘었습니다. 예금이 많이 늘어나면 금리가 높은 시대의 금융주들은 당연히 가만히 앉아서 돈을 더 많이 벌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가 바로 중소은행들의 파산 이슈였는데요. 이로 인해서 불안함을 느낀 투자자들 또는 일반 고객들이 대형주는 믿을만하다라는 이유로 기존의 작은 은행에서 있던 돈을 큰 은행으로 옮겼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에 대한 수혜를 가장 많이 얻은 기업이 바로 JP모건 체이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시티은행 같은 경우에도 1분기 순이익이 46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7% 성장했습니다. 또 웰스파고 같은 경우에도 EPS가 1.23달러를 기록했는데 시장 전망이 1.13달러였던 것에 비하면 역시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금방 말씀드린 세 개 기업이 이번 주 발표했던 주요 금융 주가였는데요. 즉 이러한 소식이 좋게 나오면서 앞으로도 금융주, 특히 대형주들은 안전하다라는 인식을 좀 심어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긴장해야 된다. 이러한 좋은 실적을 내놓은 기업들의 CEO들이 내놨습니다. 자,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체이스의 CEO는 더 높은 금리가 올해 지속할 위험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는데요. 즉, 금리가 거의 다 올라왔다라는 시장의 예측과 달리 여전히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즉, 시장의 거시경제의 위기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경고장을 날리면서 투자자들에게는 조금 혼란스러운 생각을 주게 했습니다. 또한 레리 핑크 블랙랍 해적도 연방준비제도가 50bp 또는 75bp를 올려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요. 금리가 동결될 것이다라는 시장 예상과 전혀 다른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자, 이 말인즉슨 두 투자의 거물들이 여전히 현재 상황에서 낙관을 하기엔 이르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들도 좀 긴장을 해야 된다라고 메시지를 던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번 주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모건 스탠리 그리고 골드만삭스의 기업 실적이 예고돼 있습니다. 기존과 달리 이번에는 기업 금융 그리고 큰 자본 투자를 하는 기업들의 실적이 발표되는 것인데요. 이런 기관 투자와 관련된 금융권들의 실적까지 잘 나온다면 그래도 1분기는 무사히 넘어가면서 2분기를 대비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시장 전망이 나오는 만큼 이번 주 금융권의 실적도 한번 조심히 지켜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장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은행주들의 실적에 대해서 다뤄주셨고요. 그리고 아직까지 발표되지 않은 은행주들도 있는 만큼 꾸준하게 계속 업데이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로는 은행주였고요. 두 번째 이슈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두 번째 이슈는 항상 요즘에 핫한 바로 챗GPT와 관련된 생성형 AI 기술입니다. 이번에는 또 다른 기업, 아마존이 이러한 시장에 뛰어들었다라는 뉴스입니다. 또 다른 기업이 뛰어들었습니다. 아마존 CEO 관련한 내용인데요. 본문 안에 들어가면 오픈 AI가 최근에 LLM인 챗GPT를 공개한 지 한 달 만에 아마존이 반격에 나섰다는 내용입니다. 키포인트 보도록 할게요. 특징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일단 베드록의 가장 큰 특징은 맞춤형 서비스입니다. 다시 말해서 고객은 자사의 데이터로 아마존의 LLM 타이탄을 맞춤형으로 정의할 수 있게 된 거죠. 아마존이 자체 개발한 LLM을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서 더욱더 주목이 됐는데요. 이번 아마존의 가세로 빅테크들의 생성형 AI 경쟁은 더욱더 치열해질 것이다라고 전망을 월가에서 내놓습니다. MS 투자 그리고 구글 여기에다가 또 아마존까지 월가에서는 이 모습을 보고 대전환기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AI 시장에서의 상황 어떻게 지금 펼쳐지고 있나요? 네, 드디어 아마존이 뛰어들었다라고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마존이 전자상거래 기업이기도 하지만 세계 최대 규모의 클라우딩 서비스를 하고 있는 기업이라는 점, 이 부분이 바로 아마존이 생성형 AI 기술 경쟁에 뛰어든 이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아마존 이 세 개 기업의 공통점은요, 세계 최대 클라우딩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라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1위 기업이 아마존인데 AWS라고 불리는 클라우딩 서비스는 전 세계 시장 점유율을 가장 앞서 있는 최대 규모의 기업입니다.
즉 이러한 아마존사의 경우에는 단순히 전자상거래에서의 수출 그리고 수입과 매출뿐만 아니라 이 클라우딩 서비스의 매출을 더욱더 늘려야 되는 시장 1위 기업으로서의 경쟁력이 필요한데요. 이를 위해서 다른 경쟁사들이 지금 뛰어들고 있는 생성형 AI 기술을 들어가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라고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챗GPT가 불러온 이러한 생성형 AI 기술 경쟁에서 아마존은 조금은 차별화된 경쟁을 내놓았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기업 맞춤형 서비스를 내놓았다는 건데요. 자,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개인들이 사용하는 이러한 생성형 AI 기술을 내놓았다면 이번에는 기업 맞춤형 서비스를 통해서 클라우딩 서비스를 하고 있는 여러 기업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겠다라는 것이 아마존의 차별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서비스 이름은 베드락입니다. 이를 통해서 많은 기업들이 이를 활용하면 많은 서비스들을 제공하는 데 있어서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다라는 것이 아마존의 설명인데요. 텍스트 콘텐츠를 요약하거나 블로그의 게시물에 초안을 작성하는 등 기본적인 방향성, 기술의 핵심은 똑같습니다. 다만 기업들이 이런 것들을 하나의 서비스 형태로 만드는데 아주 쉽게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해서 기존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걸 통해서 서비스를 만들려고 하면 많은 품이 들지만 아마존의 서비스를 이용하면 기업들이 아주 편리하게 이러한 생성형 AI 기술의 서비스를 만들 수 있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외부 AI 스타트업을 인수합병을 하거나 이러한 경쟁의 제휴를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아마존은 플랫폼을 제공할 것이고 여기에 많은 AI 기술들이 들어와서 너희들의 기술을 바탕으로 새로운 서비스도 만들고 기술 경쟁력을 소개해라 라며 이러한 AI 기술의 중립국적 성격을 강화하겠다라는 발표도 했습니다. 자, 앤디 제시 아마존 CEO는 기개발된 모델에 작업이 필요한 만큼 맞춤형 AI 기술을 제작할 수 있다. 또한 이를 통해서 고객의 니즈에 맞는 AI 기술을 그리고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앞으로 이러한 아마존의 뛰어들므로 인해서 이러한 생성형 AI 기술의 경쟁력은 계속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자체 개발한 바드를 내놓고 검색 엔진과 클라우드 서비스에 탑재를 하고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챗GPT를 개발한 오픈AI에 120억 달러를 투자하는 등 여러 가지 투자를 많이 확대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아마존이 뛰어들면서 3대 클라우딩 서비스가 모두 생성형 AI 기술에 뛰어들었고요. 국내 기업 같은 경우에도 네이버와 카카오가 반드시 이 시장을 선점하겠다라는 목표를 세우고 지금 열심히 뛰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여러 가지 상황이 복잡하게 돌아가는 와중에 채팅형 AI 기술, 생성형 AI 기술에 대한 경쟁은 앞으로도 계속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어떤 기업들이 이러한 생성형 AI 기술 경쟁에 뛰어들지 그리고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신기술들이 어떻게 AI 기술에 적용될지 등 앞으로 올해 내내 생성형 AI 기술에 대한 경쟁과 새로운 뉴스는 쏟아질 것인 만큼 아직도 투자를 망설이고 있거나 시장을 잘 보고 계시지 않는 분이라면 한번 면밀하게 시장을 살펴보면서 생성형 AI 기술의 미래 그리고 시장의 전망을 계속해서 따라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메타버스 같은 경우에는 좀 뚜렷해질만 하다가 희미한 부분이 있었는데 생성형 AI는 계속해서 경쟁이 더 심화되고 더 뜨거운 시장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크게 두 가지 섹터로는 오늘 은행주들의 실적이 좋은 만큼 호조세가 나타났다. 반면 전기차들의 급락세는 두드러졌다. 오늘 시장에서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월요일 한 주도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